비버탐정 정비버입니다. 오늘은 일본 국유철도의 초대 총재 시모야마 사다노리가 출근길에 돌연 실종된 사건, 미타카 사건, 미스카와 사건과 함께 일본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리는 시모야마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모야마 사다노리, 1901년생. 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방을 전전하며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살던 도시의 역시간표를 달달 외우고 다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놀라운 암기력은 학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구제고등학교인 제3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철도성에 입사합니다. 기술자 출신으로 현장을 누비며 승승장구한 시모야마는 전후 일본 국유철도의 초대 총재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서툰 인물이었습니다. 1949년 7월 5일 오전 8시 20분 시모야마는 도쿄 오타구 카미 이케다이의 자택에서 회사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운전기사에게 니혼바시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가자는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백화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 그는 차를 돌려 도쿄역 앞에 치요다은행에 들렀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뒤 다시 미스코시로 돌아옵니다. 오전 9시 37분경 시모야마는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5분 정도면 되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미스코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 오전 9시 전에는 반드시 출근하던 그가 나타나지 않자 국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대규모 해고 문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고 중요한 철도관리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날인 7월 4일 시모야마는 3만 명의 직원에게 제1차 정리해고 통고를 단행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6일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30분경 국철 조반선 키타센주역과 아야세역 사이의 선로에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모야마의 시신이 열차에 치여 토막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조반선 미토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열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었고 속옷과 양말에는 기름이 대량으로 묻어 있었지만 겉옷과 구두는 깨끗했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 특히 음부 등에서만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종 당일 시모야마의 행적이 조금씩 밝혀집니다.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 A단 지하철 긴자선 아사쿠사행 열차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오후 1시 40분경에는 도부 이세사키선 고탄노역 개찰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근처 스에이로 여관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법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도쿄대학 법의학과 후루아타 다네모토 교수는 시신의 상처에서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죽은 뒤에 열차에 치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체 발견 현장을 검증한 도쿄지검의 후세 타케시 검사도 타살설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도쿄도 감찰 의무원 야소시마 신노스케는 살아있을 때 치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출혈이 적은 것은 당시 내린 비에 피가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이오기주 구대학의 나카다테 히사베 교수도 이 주장에 동조합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은 특별 취재단을 꾸려 사건을 파고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히 신문의 야다 요시미 기자와 마이니치 신문의 다이라 쇼이치 기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두 사람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야다 요시미는 타살설을 주장했습니다. 도쿄대 법의학 교실과 함께 시신과 유품을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시모야마의 속옷과 양말에 묻은 기름이 열차 정비에 사용되지 않는 식물성 미강유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발은 온전한데 가죽 구두가 열차에 지디겨진 점, 의류에서 4종류의 염기성 염료가 검출된 점 등 부자연스러운 증거들이 속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루미놀 검사 결과였습니다. 연합군 범죄수사연구실의 미군 포스터 중사로부터 정보를 얻은 야다 기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에노 방면으로 수백 미터에 걸쳐 끊어진 채 이어지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시청 감식과와 함께 조사한 결과 아라카와 철교에서 사건 현장까지 여러 곳에서 혈흔이 확인되었고 근처 폐가의 문과 마루에서도 피가 검출됩니다. 이에 야다 기자는 시모야마는 어딘가에 감금되어 살해된 뒤 선로로 옮겨져 열차에 치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다이라 쇼이치 기자는 자살설을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다이라 쇼이치 기자는 시모야마의 생전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는 시모야마가 죽기 전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철도 공안실에서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시모야마가 조울증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대규모 인원 해고에 책임을 떠안은 시모야마가 정신적 압박과 우울증으로 발작적으로 자살했다는 것이 다이라 기자의 결론이었습니다. 1949년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이기고 있었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공산주의로 바뀌자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는 방파제로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본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기로 합니다. 방법은 정부와 공기업의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찌라인이라는 정책이었죠. 1949년 6월 1일 미군은 공무원 약 28만 명과 국철 직원 거의 10만 명을 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같은 해 1월 총선에서 일본 공산당은 4석에서 35석으로 약진했고 공산당 계열 노조들은 인원 정리에 완강히 저항하며 인민정부 수립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시모야마는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기술자 출신이었던 그는 노조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10만 명 해고를 요구하는 미군정에 저항했습니다. 해고 단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GHQ 민간수송부의 셰그넌 중위가 시모야마의 집에 쳐들어와 권총을 들이대며 난동을 피웠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미군정과 노조, 양쪽의 압박 사이에서 시모야마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집니다. 경찰 수사 제1건은 자살로 결론을 내려 발표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사를 염두에 두고 집요하게 수사하던 경시청 수사 제2과도 1950년 수사관들이 돌연 전임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됩니다. 1949년 12월 15일 경시청이 작성한 내부자료 시모야마 국철 총재 사건 수사보고 일명 시모야마 백서는 1950년 1월 문예춘추에 게재됩니다. 자살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지만 야다 요시미 기자와 작가 마스모토 세이초는 보고서의 모순점과 사실 오류를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1964년 7월 6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시모야마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됩니다. 시모야마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남겨진 미강유, 루미놀 검사로 드러난 끊어진 혈흔, 부자연스러운 시신의 상태, 그리고 정치적 침묵.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는 묻습니다. 시모야마 사다노리는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그 답은 여전히 1949년 여름 도쿄의 한밤중 철로 위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